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영웅, 이순신. 우리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영락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직업 하나 없는 백수였고,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는 상사 눈밖에 나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쟤는 융통성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받고 살았죠. 그런데 그 답답하리만큼 고지식했던 바보 이순신이 어떻게 나라를 구한 성웅이 되었을까요? 만약 지금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무 늦었어 라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담컨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인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알았던 인간 이순신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몇 년도에 무슨 전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이순신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비참한 순간에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가? 그 마음의 비결을 훔쳐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순신의 지독했던 무명 시절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 꽉 막힌 앞길을 뚫고 나간 이순신의 도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출발해볼까요? 이순신 장군, 원래는 문과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 준비하던 선비였죠.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화를 입었고 아버지는 벼슬 한 자리 못 해본 그야말로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흙수저였죠. 그런 그가 22살에 갑자기 붓을 꺾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겠다 선언한 거죠. 22살의 무과 준비라니 운동선수로 치면 대학 졸업할 때 축구 시작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그렇게 10년을 준비해서 28배 첫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사고가 터집니다. 시험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이 거꾸러지면서 이순신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다 혀를 찼죠. 저 사람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이순신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부러진 다리를 칭칭 감아매고 다시 말에 오릅니다. 시험관들이 기가 차서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비록 낙방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는 확실히 각인시켰죠. 저놈, 보통 독종이 아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포기 안 하는 그 도끼.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생문은 합격하고 나서부터 활짝 열립니다. 32살 늦깎이 신입사원 이순신, 과연 사회생활은 잘했을까요? 1576년 32에 드디어 급제합니다. 동기들은 파릇파릇한 20대인데 혼자 아저씨였죠. 첫 발령지는 함경도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의 그 대쪽 같은 성격이 사고를 칩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속 상관이 사적인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시 상관이 검은고를 만들고 싶다며 관청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시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베어다 바쳤겠죠. 점수도 따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절합니다. 이 나무는 나라의 물건인데 어찌 개인이 쓰려 하십니까? 상사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겠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죠. 승진은커녕 인사고과 꼴찌에 툭하면 파면당하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말단으로 강등되고 장장 10년 넘게 이런 롤러코스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입 꼭 다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그냥 멍하니 시간만 때우며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술 마시고 상사 비위 맞출 때 그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한양의 권력 다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 팠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오랑캐 잡는 법을 연구하고 남쪽 바다로 좌천되면 물길과 조류를 외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릴 적 친구이자 재상이었던 류성룡이 그를 천거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이순신 같은 독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좌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무려 7단계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령이 갑자기 참모총장급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낙하산이다. 줄 잘 서서 출세했다. 그런데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축배를 드는 대신 바로 거북선을 만들고 대포를 점검합니다. 마치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32살 늦은 합격, 10년의 서름. 그 모든 시간은 바로 이 순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순신의 젊은 시절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순신을 보세요.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혹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퇴하시고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역사 전면에 등장한 나이가 47입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오늘 이순신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둘째, 아부보다 강한 건 실력이다. 셋째,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는 기적이 된다. 다음 이순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133척을 박살낸 기적 같은 승리. 도대체 이순신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싸웠길래 백전백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치밀한 전략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아직 청춘이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댓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